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기업에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린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 설명회에는 전국의 기업인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자리 다툼으로 파행한 광주시의회가 조례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시간에 쫓겨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시가 파격적인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내걸었습니다. 에너지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노린 것으로 투자비의 10%까지 되돌려주겠다는 내용인데 기업이 1,000억 원을 투자하면 100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규칙에서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당근을 대폭 늘렸습니다. 먼저 공장 부지 매입 융자금 이자를 3년 동안 모두 보존해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에 땅을 사서 들어온 기업이 100억 원을 빌렸다면 1년에 4억 원 안팎에 이르는 은행 이자를 광주시가 3년 동안 대신 내주겠다는 겁니다. 대규모 투자업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금 지원 비율도 2%에서 10%로 5배를 늘렸습니다. 이 비율대로라면 1,000억 원을 광주에 투자할 경우 지원받는 보조금 지원액이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게는 설비 투자 보조금 지원율을 5%에서 7%로 높였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정책 한 달을 중심으로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하지만 기업들이 매력으로 느낄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지원 금액도 더 많고 투자 착수 시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책인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에너지와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유인책을 실시했지만 시행 1년이 넘도록 투자 유치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리 다툼으로 장기간 파행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후반기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의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보고를 토대로 주요 업무를 파악해야 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인사로 대신했습니다. 간략하게 간부 소개 등으로 보고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군고 조례 개정안은 심사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디테일하게 점수를 사실 위에서 먹여서 오해 소지가 지금 발생할 정도로 지금 어느 한 특정한 은행이 아닌 공평성을 맞추는 데 대해서는 초점을 맞춘 겁니다.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개정안은 의결이 보류돼서 9월로 예정된 다음 회기로 넘어갔습니다. 쟁점이 된 정책 자문관 제도에 대한 조례 개정안 역시 논란 속에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는 22일까지 15일간. 그중에 열 이틀을 의장단 뽑고 상임위원장 뽑는 자리 다툼에 써버린 광주시 의회는 조례안 12건을 단 하루에 쫓기듯이 심사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찜통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광주와 나주의 폭염주의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담양과 곡성, 무안, 한평, 신안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광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예상되고 화순이 32도, 광양이 31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33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불쾌 지수도 올라서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한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3.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장성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과 고흥이 3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미래 신선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린 에너지 신산업 투자 설명회에 전국의 중소기업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무려 42조 원에 이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도 상향 조정해서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12조 3천억 달러 규모로 커지게 될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가전시장의 판도 역시 에너지 신산업과 사물 인터넷의 결합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냉장고, TV 이런 대형 가전제품에 이런 IoT가 들어가서 스마트 미터랑 서로 통신을 하면서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고 또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신산업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등 민간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은 오는 2020년까지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500개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육성 펀드,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이 같은 청사진에 대해 높은 관심과 투자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저희들의 지명도가 낮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그 지명도 낮은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아주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정부와 한전의 투자 계획이 확고해지면서 에너지밸리 성공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가상현실 대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프론티어 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분야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게임과 영상, 드라마 등 5개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까지 과제당 최대 5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습니다.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산후조리, 이른바 3대 무상복지를 펼쳐서 유명세를 떨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인데요. 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가운데 이분만큼 유명한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광주를 방문하셨습니다. 네. 어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로 광주 오셨습니까? 네, 오늘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광주에서 열리는데 네. 제가 거기에 주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흘 넘게 단식 농성에 들어가셨는데요. 건강은 어떠신가요? 네, 많은 분들 걱정해 주신 덕에 지금은 거의 정상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단식을 하신 이유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보통은 성남시가 돈이 아까워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계속 재정을 빼앗아가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거의 전국의 98%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즉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부도가 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번에 또 그나마 견디고 있는 자치단체들 예산을 빼앗아서 다른 자치단체에 나눠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이 역차별을 좀 확대하는 네.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다 망가지거든요. 네. 지방자치대도 자체를 지켜야 되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 토대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큰 침탈 행위라 좀 극단적 저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뭐 무상교복, 청년배당, 뭐 산후조리까지 해서 네. 복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복지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철학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국민들이 세금을 낸 이유는 자기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원래 해야 될 일이 이제 국가의 안보, 질서 유지 이런 비용을 쓰고 최대한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부분을 복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고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인데 정부에서 마치 이걸 공짜나 시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성남에서 대표적으로 모범적으로 세금은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성남하고 또 네. 살림살이가 좀 다르거든요.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해당 지역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이제 차이가 있죠. 네. 성남 같은 경우는 많이 내죠. 그런데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또 국민들이 내는 국세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국을 공평하게 만들어야죠. 네. 그건 국가의 의무라는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쓸 돈이 많다고 하는 이유로 다른 자치단체들이 못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정부 재정개혁 논란이 생기게 됐는데 전국의 98%의 자치단체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네. 최종적인 예산에 이건 거의 맞춰놨고요. 특히 경기도 6개시는 이번에 문제된 곳은 세금액 내는 건 더 많은데 1인당 예산은 더 적어요.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도 복지 정책이 많은 이유는 사실은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예산을 아끼면 딴 데 쓸 수 있기 때문인데 광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예산을 아끼더라도 정부에 반납을 하거나 내년 예산 지원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딴 데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율성이 떨어져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몸담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유력하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SNS를 통해서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맡게 되면 아마 내년 보궐선거에서는 현실적으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계약한 모습인데 농사 지는 도중에 그만두고 딴집 가거나 이러면 아마 주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네. 결국 그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어제 오셔서 국립 5.18 묘지를 참배를 하셨습니다. 네. 방명록에는 답은 민심과 역사 속에 있다 이렇게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심을 나타낸 여론조사를 보면은 차기 대권 주자로 종종 올라오고 계세요. 네. 대권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으십니까? 뭐 영광스러운 일이죠. 네. 뭐 저 같은 사람을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후보로 쳐주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정치는 이제 집단 경기에 가깝기 때문에 특정인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멤버십이 좋아야 되고요.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야 되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사실 팀 자체가 이기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의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다. 누가 이기냐는 다음 문제다. 그래서 주어지는 역할이 뭐든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은 피의자들이 교도소에서 수의를 입고 수용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적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서삼석 전 무안군수 등 5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신문을 받은 이들은 1시간가량 검찰 청사에 머물며 식사를 한 뒤 목포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서군수 등에 대한 조치, 이송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채 포승줄까지 묶었고 구치소 안에서는 입던 옷을 벗고 수의로 갈아입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청구가 기각된 밤 10시 무렵까지 7시간여 동안 수의를 입은 채 2인실과 1인실에 각각 수용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피의자들을 이미 구속이 결정된 것처럼 다룬 겁니다. 바로 수갑 채고 포승줄을 묶어보더라고요. 기각이 될지 또는 발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도소에 바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인권을 상당히 유린하는 행위 같은 건데. 더욱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유는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수사의 피의자 인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들의 조치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수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이 오늘부터 비공개로 시작됩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양측 변호인 등이 출석한 가운데 증거와 증인 채택, 현장 검증 여부와 공판 날짜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이번 재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추후 재판도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를 운반하던 미군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5시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공군부대로 미사일 발사대를 끌고 가던 미군 트럭이 가로등을 들이받아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한 미군 지휘협정 규정에 따라서 미군 측은 가로등 복구 비용의 25%만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직접 유무죄를 판단해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배심원제인데요. 지난 2010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운영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는 겁니다. 주 배심원단에 노출되지 않고요. 방청객 사이에 섞여서 재판을 지켜본다는 뜻에서 그림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해보고요. 모의 평의와 평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형사재판 과정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그림자 배심원제는 처음 시작한 2010년 24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1,200여 명이 참여를 하면서 시민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배심원제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광주지법에 연락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세방산업의 1급 발암물질 배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광주시청 관계자와 전문가, 환경단체와 세방그룹 관계자로 구성된 TF팀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 검증의 구성과 측정망 설치, 주민 감시체계 구축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첫 회의부터 세방산업 재가동 여부가 논의되고 지역 노동계가 TF팀에서 빠져 있어 TF 가동이 다소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세방산업 발암물질 다량 배출 사건과 관련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동부는 작업장 내 기준을 지켰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배출 허용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현장 조정 결과 담양군에서 광주 첨단지구까지 버스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담양과 광주로 오가는 시외버스가 첨단지구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 민원에 대해 광주시와 조정을 거친 결과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를 관람할 때 역사적 배경과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면 더욱 흥미롭겠죠.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복원, 보존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 얘기를 들려주는 전시가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신라의 학자 최치원을 그린 작품 최치원 진형. X선으로 촬영하자 덧칠로 감춰졌던 문구류와 2명의 동자승이 드러납니다. 저괴선은 먹선을 뚜렷하게 해 감춰졌던 그림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처럼 평범한 초상화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된 건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복원해내는 보존과학 덕분입니다. 더 좋은 재료나 적합한 방법들이 개발이 되면 다시 그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보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문화재를 보존하거나 복원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는 관찰. 경주 부부총에서 출토된 금귀거리에서는 금실 위에 작은 금구슬들을 발견해야만 고도로 발전했던 신라인들의 금 세공 기술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딸 청현군주의 치마 밑단, 금박 장식처럼 시간이 지나도 화려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보존과학 덕분입니다. 이곳은 보존과학을 체험해보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문화재를 만들 수도 있고 영상기기를 활용해 가상현실에서 문화재 보존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큰 현미경을 이용해 손으로 녹을 제거하던 7, 80년대부터 3D 프린터를 이용해 정교한 부분까지 재현해내는 현대까지 보존과학이 들려주는 문화재 이야기는 9월까지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동구가 청년 공직자의 사기를 올리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도시락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나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빛가람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성군이 올해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특산물 축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구례군에 악기를 기증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엽니다. 기아는 오늘 22일 시작하는 NC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홈에서 열리는 9경기 동안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종료 때까지 운영되는 물놀이장에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